그리고 내일부터 청약하는 공모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청약할지 말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SNC스 신한투자증권에서 진행하는 친구인데, 이거 대한조선이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요, 혹시 기리기리새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경제 공부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국내든 해외든 수수료가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 365 계좌와 함께 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막상 경기 둔화 소식이 계속 들려오니까 긴장을 하는 모습이죠. 어제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는 서비스업이었는데 서비스업까지 둔화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경제의 근간이 바로 서비스업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미국 총 GDP의 3분의 2가 서비스업인데 여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자 또다시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증시는 좀 오락가락할 것 같고요. 다만 무조건 금리 인하는 증시에는 호재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좀 하락하면은 용기를 내서 사보자, 이러한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은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될 정도로 경제가 불어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는 뭐 점진적으로 조금씩 인하하고 경제가 안 좋으면은 그 시기를 이제 뭐 한두 달씩 조금 땡기는 그 정도 속도가 가장 좋지, 갑자기 빅컷을 해야 된다, 한 번에 두 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그때는 용기를 내기는 좀 어렵다는 거, 이 정도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 지금 현재 4.2까지 하락했습니다. 4.5에서 4.2까지 하락했는데 요게 증시가 좀 원만하게 하락하면서 얘도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이 된다, 그렇다면은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약품 관세 빔. 트럼프는 관세에 미친 남자 관미남입니다. 이번 주는 일주일 안에 제약 및 반도체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의약품은 처음에는 조금의 관세만 때리겠지만 내년에는 150% 그리고 그 이후에는 250%를 때리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줄 테니까 미국의 제약 생산 시설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반도체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으나 일주일 내로 어떤 소식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 때문인지 오늘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와 바이오는 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BM 바닥에서 커터양 못 참지. 어제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대박이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기대감 또 덩달아 나오고 있고요. 커터양이 바닥권에서 터져줬습니다. 그러자 증권사의 러브콜도 우르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 증권사에서 드디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바꿨으며 목표가는 대략 15만원 내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3분기에도 흑자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ESS 제품 수요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ESS 관련 공부를 했었죠. 길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개별 정보가 좀 너무 어렵다, 그런 걱정이 된다면은 ETF로 사놓으면은 분명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그때 좀 더 살걸, 이러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주봉을 보면은 확실히 매력적인 위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와 LG엔솔의 일봉을 봐도 전부 다 돌파하고 확실히 차트가 좀 이뻐졌죠. 그리고 LNF와 세비캠 이런 친구들을 봐도 세비캠은 확실히 그냥 분위기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 LNF도 여기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일부터 청약하는 공모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청약할지 말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SNC스 신한투자증권에서 진행하는 친구인데 이거 대한조선이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 친구 조선기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을 보면은 730대 1, 참여 건수는 2300건, 의무 합격이 27%나 됩니다.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시가총액은 2,800억으로 조금은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조선주라는 그러한 장점과 의무 확약이 높기 때문에 신한투자증권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청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S2W도 진행합니다. 이 친구는 대신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빅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기관 경쟁률 1200대 1 그리고 참여 건수는 2400건, 의무 확약은 10%로 조금은 낮은 편이지만 시가총액이 1300억으로 낮은 편이라 이 친구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당연히 청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신한증권이랑 대신증권 청약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현대로템 목표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이미 엄청나게 오른 현대로템, 그런데 오른쪽으로 기어가면서 버티고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IM증권은 목표 주가를 32만원으로 지금보다 50% 더 올라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항공우주를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당시에 요즘 전쟁은 지상군 위주의 소모전이 나타나고 있어서 항공 쪽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봤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땅에 있는 방산 쪽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의 제작 속도는 현재 연간 100대 수준인데 갈수록 속도가 늘어나고 있고 27년에는 연간 200대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과연 현대로템 지금이 가장 싸다고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현대오토에보도 좋다고 합니다. 요즘 계속 현대오토에보 좋다는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우상향할 것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렇다면 현대오토에버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비 19% 증가했고 관세 우려를 불식,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율주행, 로봇, 클라우드 등 전부 다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나름 현대 쪽에서 미래지향적인 주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우리 백도 안 해요. 얼마 전 중국이 오히려 엔비디아에게 니들 칩이 좀 수상하다, 보안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공격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우리 제품은 킬스위치나 백도어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킬스위치가 뭐냐? 원격으로 그 칩의 기능을 멈출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백도어는 데이터 탈취를 뜻하는데 당연히 뭐 둘 다 없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또 심화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조용한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정년 65세로 곧 늘어난다. 현행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대 수명이 이제 100살을 넘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60세에 은퇴하고 나면은 나머지 40년은 뭐하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바 있었고, 여기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본은 지금 현재 사실상 정년이 70세라고 하고 미국은 정년제는 없다고 하네요. 자, 다만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뚝딱 바꾸고 끝이 아니라 고령 근로자의 임금은 보통 적지 않죠. 그런데 그 반면 생산성이 부족할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하고요. 또한 정년을 늘리게 되면은 어쨌든 그 TO가 비질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청년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좀 합의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정년이 어떤 식으로 늘어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소비 쿠폰 사용일은 11월 30일까지. 자, 소비 쿠폰 다들 사용하셨나요? 아직까지 사용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1월 30일까지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곧 2차 지급도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2차는 한 달 반 뒤인 9월 22일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다음 달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9월 12일까지 1차 신청 기한인데요. 까먹지 말고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는 10만원씩 추가 지급인데 상위 10%는 받지 못한다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준은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보험료 기준 직장은 27만 3천원,
지역은 20만 9천원 정도가 상위 10% 기준 근처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쿠팡 실적이 미쳤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쿠팡맨을 만나면은 쿠팡맨을 매 층마다 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쿠팡을 안 쓰는 사람이 이제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 실적이 미쳤군요. 지난 2분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그냥 쿠팡은 상관없나 봅니다. 무려 12조 원의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19% 증가한 실적이라고 하고 영업이익도 200억을 달성. 다만 숙제는 낮은 영업이익률이라고 합니다. 1%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어서 그만큼 남는 게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제 내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대만에서도 로켓 배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더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다만 아직까지 쿠팡 공모가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공모가가 35달러인데 지금 이제 30달러를 재차 돌파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나 서학개미분들 중에서 쿠팡을 들고 계시다면 구조대가 곧 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신라면 김치볶음면을 출시. 신라면에서 김치볶음면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볶음면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신라면 툰바에 이어서 신라면 김치볶음면을 출시할 계획. 아니 이게 신라면 툰바 잘냈나 하고 봤더니 일본에서는 불닭볶음면보다 더 잘 팔리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볶음면 라인이 세계를 강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라인업을 다양화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해외 매출 비중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하며 지금 이제 농심의 해외 매출 비중은 37%, 그런데 이 비중을 60%까지 2030년까지 늘리는 게 목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라면 김치볶음면이 아직 나왔나 하고 봤는데 뭐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있더라고요. 신라면 볶음면. 아마도 이거랑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해외에서 김치볶음면이 통할 수 있을지는 한번 나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록은 성인 콘텐츠도 만든다. 순간 GPT 해지하고 그록을 가입할 뻔했습니다. 머스크의 그록이 성인용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옵션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명령어를 입력하면 순식간에 이미지와 영상을 생성한다고 하네요. 물론 유료입니다. 유료. 다만 과도한 노출이 나타나면 블러를 입혀서 검열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미래에는 성인용 AI가 분명 존재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AR, VR 뭐 이런 기계가 큰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그록 유료 사용하신다면은 이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잘 작동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음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오늘은 관광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소식이 있었네요.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행 소식. 이때까지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바로 이제 시간이 나왔다고 하고 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뉴스에 팔아라가 아니라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소식이다 보니까 떨어지면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